자, 오늘은 극좌표계 자, 극좌표계가 있어요. 극좌표계는 이렇게 원점이 있고 이렇게 축이 하나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극축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을 극이라고 불러요. 또는 뭐 원점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걸 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극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양인데 길이는 뭘로 정해지냐면 이거의 길이가 r로 정해지고, 자, 이거가 세타라고 정해지면, 자, 이런 극좌표계 위에서 r, 세타가 정해지면 이렇게 한 점으로 대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P점을 이제는 뭐로 표현을 하냐면 r, 세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r, 세타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극좌표계가 아니고 평면좌표계에서 보면 x축, y축 이렇게 표시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평면좌표상에서 P는 x, y다 라는 게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r, 세타와 x, y의 이거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소평면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과 다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x는 뭐가 되냐? x는 r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고 y는 r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맞아? 그 다음에 이 극좌표계에서 보면 r은 뭐가 되니? r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세타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는 x, y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 물어보는 거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할 거냐 라는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여러분들 예제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극좌표계에 표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r, 세타 이 얘기를 조금 하고 가야 되겠네. 자, 여기서 r, 세타와 그러면 마이너스 r, 세타가 뭐냐라는 게 되겠죠. 마이너스 r, 세타. 자, 그러면 마이너스 r, 세타는 마이너스 r, 세타와 r, 세타의 관계를 보면 r이 요거의 길인데, 이거의 길인데 r이 마이너스 r이라고 표현을 하면 요거에 대해서 뭐 한 점이 된다? 원점 대칭인 이런 점이 된다는 거죠. 맞지? 그러면 세타만큼 회전한 양이니까 세타만큼 회전한 양이서 R에서 원점 대칭한 반대쪽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R, 세타는 뭐와 똑같하냐? R, 마이너스 R 세타 대신에 그러면 R의 부호를 바꾸면 원점 대칭이 된다라는 얘기와, 여기 세타에서 여기를 R로 볼 거면 어떻게 되니? 세타에서 파이만큼 더 회전한 양이 되겠죠, 그죠?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R, 세타는 R, 파이 플러스 세타와 동일하다라는 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극에 대한 대칭이 R, 세타의 극에 대한 대칭이 R의 부호를 바꾸어도 되지만 세타를 파이만큼 더 회전한 양이다 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즉 뭐냐면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극좌표계에 한번 표현해봐라. 1,4분의 5파이를 표현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 극이 있고 여기 극축이 있다, 그죠? 극축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반지름이 R이 1인 원이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1이 이 위에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그죠? 4분의 5파이만큼 회전한 거니까 4분의 5파이는 이만큼 이렇게 회전이 됐겠죠. 그래서 이 점을 표현을 한다
라는 게 되겠네. 맞아?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니? 얘는 1, 뭐니? 마이너스 4분의 뭐니?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할 거냐면 이거를 축에 대해서 극축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 대칭이동시키면 마이너스 1, 하면 여기다 플러스 파이를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파이를 하면 뭐가 되니? 4분의 파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맞아? 이 말 무슨 말이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인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점에서 부호를 바꾸니까 원점 대칭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는 너무 간단하지만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너희들이 치사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도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각자가 2번, 3번, 4번을 풀어낼 수 있겠네.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리를 했을 거라 보고요. 이제 극좌표의 일반각 표시는 일반각이라면 여러 번 회전했다 이런 뜻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번 회전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R, 세타라고 우리가 세타가 각이 매우 작은 경우도 있지만 각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삼각함수처럼 주기성을 띌 거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은 어떻게? R, 2n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은 마이너스 R, 이러면 뭐니? 180도 극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회전각을 아까 어떻게 했니? 파이만큼 더 이동하면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2n 플러스 1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이렇게도 표현이 될 거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각이 여러 번 크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기가 음수일 때 우리가 편하게 고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오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맞아? 자, 다음에 분명히 뭐 물어볼 내용들입니다. 학교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직교좌표계로 나타낼 때 아까 뭐냐? 그러면 R과 세타가 표현되기 때문에 X는 아까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R 코사인 세타와 Y는 R 사인 세타. 자, 여기에 적용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게. 그럼 X는 뭐가 되니? X는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Y는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야? 1, 루트 3으로 직교좌표기에서는 표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직교좌표인 점을 극좌표로 바꾸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했니? xy가 있고 r과 세타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r은 뭐가 된다고? 루트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과 세타 중에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잘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준이 거는 없다. 안 줘.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면 그럼 r은 뭐가 되냐? r은 제곱에서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느냐?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니? 탄젠트가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2, 4분면과 4, 4분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직교좌표기에서는 1, 2, 3, 4분면이 이렇게 표시가 됐으니까 1, 마이너스 1이 제 4, 4분면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이 세타도 뭐니? 4, 4분면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 맞아요.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4분면 챙겨놓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세타가 4분의 파이에서 1을 가지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세타는 4분의 7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극좌표계로 바꾸면 루트 2, 4분의 7파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교과서나 너희들 학습지에서 많이 바라봤을 겁니다. 자, 이제는 극좌표계를 표시했을 때 이제 극곡선, 즉 극좌표계에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극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심장형이라든지 뭐 3협장미, 4협장미, 8협장미 막 이런 거를 그리게 될 겁니다. 알았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일단은 자, R은 F세타라고 표현을 하겠죠. R은 F세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극좌표계에서는 많이 썼던 게 Y는 fx 이렇게 많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x의 값이 정해지면 y의 값이 저절로 한계가 정해진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x, y로 이루어진 식이 0이다 해서 그래프에서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거는 음함수 표현이 양함수 표현이 안 됐잖아. 그죠?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 같은 내용이었죠. 그것처럼 이렇게도 표시를 하지만 이런 거를 어떻게 r, 세타는 제로다. 즉 r과 세타로 이루어진 방정식들을 이제는 곡선을 그려내야 된다. 이런 말이 된다. 그러니까 p의 자치를 얘기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 복소평면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라 예제 4번은 바로 얘기를 할게요. 극방정식이 있고 r은 2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지. r은 2란 말은 세타에 관계없이 r이 2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세타에 관계없이 r이 2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쉽게 알겠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예제 5번을 봅시다. 예제 5번. 예제 5번은 세타는 1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 r에 관계없이 세타가 1이다 이런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r은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r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되니까 세타가 1이니까 여기가 뭐니? 극에서 극축이 있고 세타가 1이 된 거니까 어떻게 되냐? 세타가 1이 됐으니까 1라디안이다. 그죠? 1라디안은 약 60도 정도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회전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1라디안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60도 정도 되는 각. 그런데 뭐의 값에 관계없다라고 했니? r의 값에 관계없다라고 했으니까 r이 계속 이렇게 찍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 될 거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거에 대해서 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다. 그래서 극곡선에서 r만 나온 경우에는 원의 방정식이고 세타만 나온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아? 자, 다음에 예제 6번 문제.
예제 6번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을 먼저 풀고 1번의 극곡선을 그려볼게요. 자, 오늘 너희들이 접선과 교각,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끝났다. 이제 거의 수업이 거의 끝났어요. 자, 예제 6번 문제를 보시면 예제 6번에 2번을 먼저 풀게요. 자, R은 2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직교방정식으로 먼저 풀어라 라고 해서 이거 직교방정식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지금 R과 세타가 있단 말이에요. R과 세타가 있어요. R과 세타가 있으니까 XY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내야 된다면, 맞아? X는 뭐가 되면 R 코사인 세타고 Y는 R 사인 세타다. 그렇게 해서 XY로 고쳐줘야 되는데 다른 내용이 없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x와 y의 R의 관계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되니? R제곱이 된다. 이런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매개변수의 핵심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x제곱 y제곱이니까 R은 2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거든. 맞아? 주어진 힌트가. 그러면 R은 2 코사인 세타다 라고 정리를 하니까 여기서 R제곱을 만들 거면 양변에 R을 제곱해도 되지만 양변에 R을 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맞아? 그러면 R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 R 코사인 세타가 X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요 라인이다, 요 라인.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직교좌표기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대로 있을 거고 이게 R제곱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R제곱이 2R 코사인 세타가 X라는 건 아니까 2X다. 그래서 R과 코사인을 없애는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R을 곱하면서 양변에 R을 곱하면서 X를 유도해내는 장면이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넘어가서 정리했더니 x-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직교좌표기에서 바라봤을 때 원점은 1,0이고 반지름이 1인 이렇게 생긴 원이 그려지더라. 그래서 직교좌표기에서는 이런 원이 그려졌는데 자, 이거를 직교좌표기를 고치지 말고 극곡선으로 해서 그려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극곡선이 되죠. 매우 간단한 극곡선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R은 n 코사인 세타가 n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매우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직교방정식 극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극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정리가 되고 선생님은 이거 4분의 파이를 표시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 4분의 파이 이게 45도의 기준들이다.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얘는 45도에서 조금 이렇게 되면은 얘는 30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고 얘가 4분의 파이고 얘가 3분의 파이다. 일단 이렇게 가지고 가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R은 2 코사인 세타에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에 그래프도 그려놓고 가는 게 약간 좋아요. 코사인 제로는 1이 될 거고, 그죠? 자, 그럼 여기는 파이가 되고 여기가 2파이가 되고 이거는 2분의 파이고 여기는 2분의 3파이다. 대략 뭐 이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 이거는 우리 사이클로이드 할 때 약간 봤어요. 사이클로이드 할 때 각에 따라서 어떻게 회전하고 맞아? 그때는 그래서 향후에 그게 매개변수가 세타로 바뀌게 되면 극곡선이니까 나중에 향후에 중요해진다.
이게 너희들 중간고사 파이널 할 때 매개 변수에 대한 막 그런 얘기 할 때 그림 이상하게 따라 그리고 막 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이니까 그럼 일단 세타가 제로에서 보는 거죠. 맞지? 그럼 세타가 제로라는 말은 각이 0일 때다 말이야. 각이 0일 때 코사인 각이 0일 때는 얼마야? 2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일 때는 2니까 0, 이거 뭐냐? 2, 제로를 찍어야 되겠죠. 2, 제로. 그러니까 각이 0일 때 R의 길이는 2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일 때는 2가 찍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로일 때는 2가 찍힌다. 그러면 각을 추적해 오면 곡선들이 쭉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 곡선으로 연결이 될 건데 그럼 이제 6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6분의 파이면 얼마니? 30도가 되겠지. 그럼 2분의 루트 3이니까 60도 라인에서는 루트 3이 찍힌다라는 거예요. 루트 3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루트 3이 이렇게 찍힙니다. 즉 여기는 루트 3, 6분의 파이가 찍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는 뭐로 연결되어 있겠니? 매우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을 했겠죠. 여기까지 그려진 거야. 자, 다음에 이제 40도, 45도일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45도일 때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트 2 각일 때는 길이가 루트 2다 라고 하니까 여기가 루트 2, 4분의 파이가 찍힐 거고 이렇게 곡선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6분의 파이일 때는 이제 얼마가 되냐? 6분의 파이일 때는 얼마냐?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에 찍힐 거고 맞아? 그럼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면 얼마냐? 0으로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90도일 때 이거 각일 때 길이가 0이니까 다시 일로 온다라는 거죠. 맞아? 그럼 매끄러운 곡선이 이렇게 연결된 거야. 사실은 이제 대칭성 가지고 나머지들을 구해낼 수도 있어요. 대칭성 가지고 나머지를 구해낼 수 있지만 대칭성은 그림을 무식하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각이 이제는 뭐니? 다시 이렇게 그려진다면 맞아? 이제 각이 얼마일 때니? 3분의 2파일 때 값은 얼마냐? 라는 게 되겠지. 그러면 3분의 2파일 때는 값이 좌우대칭이니까 1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3분의 2파일 때는 1인데 이거랑도 길이가 같을 건데 부호가 어떻게 되지? 반대 방향에 찍히겠지. 그러니까 R이 여기가 아니고 뭐다? R이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쯤에 찍힐 거다라는 거죠. 여기 길이는 좌우대칭이 될 거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4분의 5파이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4분의 5파이에서는 4분의 파이하고 4분의 5파이가 대칭이니까 대칭성을 이루면서 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점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찍혀 내려오겠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찍혀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어디까지 움직였는데? 파이까지 움직였는데 지금 한 바퀴가 돌아버렸지. 그지? 오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은 중요하지가 않아. 왜 안 중요하니? 곡선의 길이 할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 맞지?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어차피 똑같은 그림이 반복이 돼요. 뭐 때문에니? 그 다음에 각이 여기서 여기 찍힐 건데, 그죠? 맞지? 여기에 찍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음수니까 원점 대칭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다시 찍힐 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반대쪽에 이렇게 찍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값으로. 맞아?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음수가 계속 찍히겠지. 맞아?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양수니까 그대로 다시 찍힐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즉 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0에서부터 세타가 파이까지 움직였을 때 이거의 하나의 자치를 완성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0에서 2파이까지 그려라 이 말은 여기 한 번 더 그려진다라는 거니까 이 곡선의 길이는 분명히 뭐니? 이 원둘레의 2배가 된다. 근데 이건 오늘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어떻다?
동일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도 너희들이 다소 유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문제는 예제 7번의 심장형 곡선을 그려볼게요. 드디어 다음에 여친한테 옛날에 뭐 그런 I love you 하고 하트 그리고 하는 이거 이공계 대학생들의 연애 편지 막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죠? 문송들은 못 알아보는 편지 이래가지고 그치? 하트를 안 그리고 극곡선에 방정식을 주고 극곡선에 방정식을 그려내면 그거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심장형 그래프가 되겠죠. 예제 7번 얘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7번 문제를 보시면 R은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보면 상관없이 그래프가 0에서 시작하는 게 1에서 시작을 해서 대략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2가 될 거고 자, 2분의 파이까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파이가 될 거고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다시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사인 세타 자체가 지금 음수가 나오지는 않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원점 대칭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그죠? 전부 다 양수니까 그 크기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극곡선으로 한번 그려보면 여기 1이고 2고 이 정도 찍어도 되겠죠. 이건 대략 1, 2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최대가 2까지 나올 거고 자, 다음에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일단 제로에서 각이 0일 때 1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겠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0일 때 1. 자, 그 다음에 6분의 파이에서는 얼마냐? 6분의 파이는 이쯤 찍힐 건데 값은 저기서 6분의 파이 하면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2분의 3이니까 1과 2 사이에 6분의 파이에서는 이쯤에 찍힌다라는 거. 자, 4분의 파이일 때는 얼마냐?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일 때는 여기고 4분의 파이일 때는 여기 뭐 이렇게 될 거지. 필요 없겠다, 여기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2다, 그죠? 2분의 루트 2가, 얼마보다는 좀 작아요? 2분의 1보다는 좀 작죠? 2분의 루트 2가. 아, 더 크네요, 그죠? 그럼 조금 더 가네? 조금 더 가겠다, 이렇게. 맞아? 자, 6분의 파이일 때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조금 더 멀어지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면 최대값 2를 찍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지. 자,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도 이제 좌우 대칭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좌우 대칭의 값이. 그러니까 4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파이고 여기가 6분의 5파이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좌우 대칭의 점들이 찍혀 나올 거다라는 게 되겠죠. 그지? 좌우 대칭의 똑같은 값들을 가지면서 올 거니까. 아, 그래서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졌어요. 지금 시작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죠? 아, 6분의 7파이가 되겠네요. 6분의 7파이.
자, 6분의 7파이는 1보다 조금 작아지고 있어요. 그죠? 6분의 7파이는 1보다 조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지? 맞아? 1보다 작아지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2분의 1인 지점에 찍히겠죠. 길이가. 맞아?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에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죠. 그죠?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점점 조금씩 더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다음에 이제 2분의 3파이 오니까 0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최종적으로 자,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 갈 때는 다시 점점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근데 길이가 여기서는 값이 같은 이쪽에서 좌우 대칭으로 찍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요가 가고 요가 길이 같을 거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을 거고 얘랑 얘랑 길이 같을 거고 얘랑 얘랑 같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 y축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것에 대한 좌우 대칭이 됨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이건 대칭성이 그렇게 가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심장형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부호를 바꾸면 세타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둘 다 부호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뒤집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아는 하트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여친한테 R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라고 줬는데 여친이 뭐 하자는 거고 지금 헤어지자 이러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돼. 아무한테 던지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 파이만의 한 바퀴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극곡선이 그려지더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재밌죠?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한 50개만 그리고 집에 가면 될 겁니다. 한 30개 정도 되더라. 너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 그것도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끝났어요. 끝난 거 아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인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n 플러스 사인 세타가 심장형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n의 값이 달라지더라도 약간 크기가 달라지거나 이런 형태가 되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그리다 보면 나중에 외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옆장미를 그려볼게요. 자, 예제 8번에 R은 R 코사인 2세타라 되어 있죠. 코사인 2세타. 자, 코사인 2세타 그래프를 이제 정리를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코사인 2세타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1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는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R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이너스 R들이 나오니까 극에 대한 대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프가 될 거다. 하지만 절대값의 최대값은 1이 최대값이니까 아무튼 값은 아무튼 1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정도를 1로 잡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이다. 자, 그래서 처음에 각을 이렇게 4분의 파이, 다음에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0일 때는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네. 0,1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죠? 그죠? 자, 6분의 파이일 때 값이 첫 번째 6분의 파이 이때의 값이 되겠죠. 그죠? 6분의 파이의 값. 6분의 파이는 좀 지키겠네. 자,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가 돼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계산하면. 그래서 6분의 파이는 대략 이거의 절반 정도에 찍힐 거다. 4분의 파이에서 0이 나와버렸네. 4분의 파이에서 찍히는 점이 이 점이란 말이에요. 벌써 이렇게 닫아버리네, 하나를. 그러니까 4분의 파이 왔을 때 어떻다?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네. 자, 그러면 3분의 파이에서는 이쪽이 될 건데 4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좌우 대칭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맞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6분의 파이일 때 값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에 뭐가 바뀌었니? 부호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극에 대한 대칭이 되면서 여기에 찍히겠죠. 절반 되는 지점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일 때. 자, 그러면서 이제 2분의 파이가 되면 뭐가 되느냐? 2분의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면 요 점에 찍혀야 되는데, 2분의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이 찍혔으니까 대칭이 돼서 여기 찍혔겠네.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요까지. 지금 2분의 파이에서 요거까지밖에 안 그려졌어. 그럼 이제 3분의 2파이일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파이고 3분의 2파이고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 각입니다. 이 각. 맞지? 자, 이 각이면 다시 어디 3분의 2파이 찍힐 거니까 이쪽 될 거면 여기서 또 좌우 대칭이다. 그죠? 값은 이 똑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하니? 마이너스니까 다시 어디로 찍힌다고? 넘어가서 여기 찍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니? 4분의 3파이에 찍히겠네요. 그죠? 4분의 3파이에서는 이 값인데 4분의 3파이 0이 찍히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이게 그래프를 그려라 말고 이거를 표시해라 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1번, 2번. 그럼 여기가 이제 몇 번이니? 세 번째로 그려진 게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니? 6분의 5파이다. 그죠? 6분의 5파이. 자, 6분의 5파이는 4분의 3파이에서 요만큼 더 간 요 점이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겠네. 6분의 5파이는. 그러니까 다시 플러스 2분의 1이 찍혀요. 그러니까 6분의 5파이는 다시 플러스 2분의 1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이가 됐을 때는 얼마다? 1이 찍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4번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조금 있다가 이제 대칭성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도 되겠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 마무리를 씌우면 여기가 5번이 되고 이렇게 해서 6번이 그려지고 이렇게 7번이 그려지고 이렇게 8번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사엽장미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엽장미도 있어요. 팔엽은 여기가 4세타이면 팔엽이 그려집니다. 여기도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첫 번째 요령들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봤으니까 막 너무 난해한 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또 2파이까지 돌아오니까 이 하나가 그려지는 거다. 나중에 되면 이제 극선은 여기가 수평점근선, 이게 수직점근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다음 시험 범위니까 기말 대비할 때
그거 진행을 하면 되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수업을 해야 될 내용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 그림 두 개를 지우지 말고 그림 두 개를 지우지 말고 대칭성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빈칸에 이게 조금 빈칸에 그냥 군데군데 조금 적어 볼게요. 지금 f r, 세타라는 함수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r, 세타라는 함수를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fr, 세타인데 fr, 마이너스 세타 즉 주어진 함수의 세타의 부호를 바꿨는데도 값이 같대. 그러니까 세타의 값과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똑같다.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세타의 값과 마이너스 세타의 값들이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지. 뭐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R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극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극축이고 맞아? 이게 원점인데 이 그래프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려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세타와 얘가 마이너스 세타잖아.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의 뭐가 똑같니? 이거가 값이 똑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값이 같으니까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함수의 값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니?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가 같은 R을 가지면서 움직인다. 같은 R을 가지면서 움직인다. 이 말은 뭐에 대한 대칭이다? 극축에 대한 대칭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게 극축에 대한 대칭이 되니까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요 상황에서 세타의 부호를 바꿔볼게요. 요때 세타의 부호를 바꿨는데 R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의 부호를 바꿨는데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지금 현재 R과는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극축에 대한 대칭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처음 그릴 때 얘가 극축에 대한 대칭인가? 그러니까 X축 대칭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알면 윗부분만 그리면 아랫부분 자동이다. 다 안 그려도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시간이 줄겠죠. 근데 얘를 딱 보세요. 어때? 음함수잖아요. 아니 이건 뭐니? 음각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함수니? 이건 기울성 아니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코사인 2 마이너스 세타가 뭐하고 똑같니? 코사인 2세타하고 똑같네. 그지? 맞아요?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극축에 대한 대칭이라는 정보를 알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극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대칭이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극곡선을 그리기 전에 어떻게 하고 가라? 이게 극축에 대한 대칭인가를 먼저 세팅하고 들어가라. 맞니?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이번에는 만약에 세타 자리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었는데 세타 자리에 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었는데 R 값이 변하지가 않는다 라고 세팅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R 값이 변하지가 않는데 세타와 파이 플러스 세타는 원점에 대한 대칭인 거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극축에 대해서 자, 여기가 세타의 값이고 여기가 세타의 값이고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이 값이 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이 r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극 또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맞지? 근데 아까 극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도 봤는데 이거랑 f r, 세타와 f 마이너스 r, 세타가 성립을 해도 극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같은 세타에서 r과 마이너스 r이 같은 걸 확인하면 되겠지.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안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y는 fx에서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y가 어떻게 되냐를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이걸 y의 부호로 바꾸는 거는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극에 대한 대칭이라는 걸 살펴볼 때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쓴다라는 게 되겠지. 뭐니? 세타 자리에 뭘 넣어보고 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어보고 원래와 똑같으냐 이걸 보는 거지. 자, 이게 성립하면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두 번째, 극에 대한 대칭입니다. 극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1 플러스 사인, 그러니까 r의 부호를 바꾸는 것보다 파이 플러스 세타를 바꾸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봤을 때 얘는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r가 같지 않다. 그럼 이것도 뭐니? 극에 대한 대칭은 아니다라는 거죠. 원점에 대한 대칭이 안 나오니까 아 이거는 원점 대칭도 아니야. 그래프 다 그려야 돼 현재로서는. 근데 얘를 봤을 때 아까 어떻게 정리가 되겠니까 하면 코사인 2에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거는 2파이 플러스 2세타인 코사인 2파이 플러스 2세타 이렇게 넘어오는 거잖아. 기준각이 2파이니까 얘는 뭐야? 코사인 2세타랑 같네. 그러니까 얘가 r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었는데 똑같아. 아 이거는 무조건 뭐에 대한 대칭이야? 극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아까 장면에서 이 그림을 지금 아까 이렇게 그려졌는데 맨 처음에 아까 어떤 걸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그려봤다고? 아까 여기까지는 그려봤잖아요. 맞지? 그럼 아까 이게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얘기했니? 극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극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 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대칭이니까? 극에 대한 대칭이니까. 극에 대한 대칭이니까. 뭐야, 다 그려지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극에 대한 대칭이고 극축에 대한 대칭인 거를 알고 있으면 대충 그려놓고 대칭성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극곡선을 그려라 할 때 다시 대칭성을 먼저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한 개가 더 남았어요. 우리가 직교좌표기에서 보면 지금 뭐니? 원점 대칭하고 x축 대칭은 얘기를 거의 한 모양새다. 그지? 맞아? 그러니까 y축 대칭은 없느냐? 선생님 이거는 y축 대칭인데요. 즉 뭐니? 세타가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인데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f r, 세타인데, f에 r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는데 값이 같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y축 대칭이 될 거니까 그 곡선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 경우에 세타의 r과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r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니? 세타는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다? 세타는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다. 맞아? 그러면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되네요. 결론을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지었더니 세타에다가
첫 번째 세타에다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본다. 두 번째는 뭐니? 파이 플러스 세타를 넣어본다. 세 번째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본다. 맞지? 이렇게 넣었을 때 r 값과 같으면 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니까 방향이 반대로 가니까 극축에 대한 대칭이 될 거고요. 파이랑 세타랑 파이 플러스 세타가 같으면 이거는 극에 대한 대칭이 되고, 세타랑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같으면 y축이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세타는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걸 한번 볼게요. sin 1 플러스 세타는 아까 다 안 됐는데 이번에는 뭐는 되니? 1 플러스 sin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 이건 뭐야? 1 플러스 sin 세타가 되겠지. 이게 r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였어? y축에 대한 대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요까지 그려놓고 얘는 자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다음에 요걸 그려놓고 얘는 자동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끝이 답니다.